자, 모의고사 보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어떻게 이제 뭐 한번 해보니까 뭐 그냥저냥 어떻게 할 만하죠? 그냥저냥. 그 여러분들 쓴 거 보니까 잘 쓰셨던데? 잘 쓰셨어요. 그 일단 첫 번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동차반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뭐 수준을 낮춰서 만든 문제다가 아니고요. 그 제가 여러분들 강의하기 전에 유예반 진행했죠. 유예반도 모의고사가 있어요. 그거에다가 지금 유예생들 GS 과정 하죠. 거기에서 중요한 내용을 조합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답 쓰신 걸 보면은 지금 요번 주도 또 GS 과정을 하는데 유예생들보다 훨씬 잘 쓰네요. 누구한테 배웠길래 이렇게 잘해요? 자, 그분들이 쓴 걸 제가 지금 채점을 하고 있는데 60점을 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60점을. 근데 여러분들 보니까 50점대에서 적어도 60점대 이상은 될 것 같은데요, 느낌에?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회계감사는 금방 어떻게 털어버릴 수 있어요. 내년 안 봐도 돼요. 다른 과목은 제가 언급을 못하지만 하여튼 회계감사는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작년에도 그 정도 되시는 분들이 다 합격을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크게 이제 실전 시험 문제에서 벗어나지 않게 제가 임의대로 문제 구성을 안 했고 그 회계감사 출제에 들어가시는 그 교수님들 있잖아요. 그죠? 그 교수님들 중에 회계감사 책을 저술하신 분이 몇 분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그 몇 분 안 되시기 때문에 그분들 책을 수회독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부분들 있죠.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부분들 그거를 그분들의 색깔에 맞게끔 구성을 했어요. 그러니 계속적으로 머리가 빠지죠, 제가. 대머리처럼 보일까봐 짧게 깎았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 여러분들 시험 2차를 다 보고 나면 저도 같이 이제 머리가 자랄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즘에도 계속 문제를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맘대로 만들면 편하죠. 근데 여러분들 시험 문제는 절대 그런 식으로 안 나오고 제가 출제하는 게 아니라 교수님들이 출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끔 하느라고 참 힘듭니다. 나름대로. 자, 그러면 그 1번하고 문제 2번 그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죠. 그죠? 요거 감사 절차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이게 상징적인 모델 비슷하게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조금 선사하기 쉽게끔 이렇게 고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위험에서 시작해서 무슨 위험이에요 이거? 정보 위험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감사의 필요성이 이제 제기가 된 거죠. 그래서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감사인이 회계감사 기준이라는 정당한 주의 의무에 대한 판단 기준을 준수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때 ISA에서 강조를 하는 두 가지 자세를 견지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전문가적 의구심이고 두 번째가 전문가적인 판단. 그래서 얘는 감사 증거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 그죠? 그래서 항상 삐딱하게 보는 의심하고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가적인 판단은 경험과 지식이 없이는 적용을 하기 곤란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맨 앞에 그 동물의 달인 보여드린 겁니다. 그 전문가적인 판단이 나와 있는 그 서포트의 페이지의 맨 밑에 보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 그거 보시겠어요? 그게 어디 보시냐면 1-11 한번 열어보세요. 그 제가 수업 시간에 사실 저걸 보여주면서 여러분들한테 그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책을 안 갖고 와서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려봐요. 자,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동그라미 4번 있어요. 맨 밑에 전문가적인 판단에서 감사 기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 중에 동그라미 4번. 전문가적인 판단은 당해 업무의 사실과 상황 또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에 의해서 뒷받침되지 않는 의사결정을 함부로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아까 그 김병만이가 그러잖아요. 내가 16년 동안 교잡을 해왔고 한 5만 6천 원 좀 교잡을 해왔는데 말도 안 되게 나중에 대머리 독수리하고 가발하고 교잡을 시켰죠. 그죠? 생머리 독수리 이거 만들었잖아요. 그죠? 저는 머리 짧아서 그거 안 되지만. 그래서 그렇게 말도 안 되게끔 자기가 전문가랍시고 상대방을 그렇게 완전히 근거도 없이 설득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그런 논지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수업 시간에 이걸 보여줬어야 되는데. 자, 하여튼 그래요. 자, 그래서 그런 게 있었고, 그게 이제 큰 틀이고, 그 다음부터 이제
회계 감사에 대한 기본적인 의. 그 다음에 전제 조건이 있는데 요거는 전제 조건과 관련해서는 작년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 시험에는 가능성이 없고, 그 다음에 계약서는 비중 있게 출제되진 않았지만 이제 나올 가능성은 조금은 있지만 예, 제가 아직 디테일하게 문제까지 안 풀어줬습니다. 맨 나중에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독립성은 역시나 올해 시험에 반드시 나올 거예요. 언제 나오냐면 올해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데 우리 책에서는 15장에서 언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적격성, 독립성 이 두 가지가 감사의 품질을 결정을 하는 이제 고배 요소라고 제가 한번 15장을 걷다 오면서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었죠. 그 중에서 독립성과 관련해서는 5가지 위험 요소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간략하게 설명은 드렸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자, 우리가 회계감사 문제에서 위험을 낮추려면 요거랑 같은 표현이 합리적인 확신을 높이려면 요 표현하고 같다고 그랬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5장까지 공부를 하면 합리적 확신을 높이려면 요거하고 동의어가 감사 품질을 확보하려면 혹은 높이려면 요 표현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어떠한 방식으로 여러분들한테 문제로서 제시가 되더라도 다 같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요 세 가지 암기사항은 유해생들도 이걸 잘 못 외우대요. 좀 희한하네. 자, 이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뭐 많이 안 보시겠지만 그 대학 교재에서 사용하는 그 교수님들 책에는 ISA로 베이스로 나와 있는 그 책에는 저게 굵은 글씨로 돼 있어요. 근데 작년 시험에 안 나왔다 뿐이죠. 그래서 올해 시험에 나올 거란 말이죠, 이게. 그래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인데 이거를 기억을 못 하고서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를 볼게요. 문제 1번. 물음 1번. 자, 거기에서 양괄호 1번은 그 회계감사를 공부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아는 문장이에요. 타당한 문장이고 재무 전망 보장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재무제표 자체에 대한 의견이지. 자, 그 다음에 양괄호 2번.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본질적인 책임. 그거는 어떠한 경우에도 경영진이 회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경영진이 적정하게 작성할 그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책임을 감시 감독할 지배기구에 대한 책임도 그 어떠한 경우에도 경감시킬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괄호 3번. 자, 요거는 답을 못했을 수도 있겠지만, 자, 회사의 임직원에 의한 내부 공모, 위조 또는 변조 등 문서의 거짓 여부, 허위성 여부에 대한 조사 및 판단은 재무제표 감사의 범위에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부정적발 목적의 감사 범위에 포함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해답에 보시면 양괄호 3번에 틀린 이유 이렇게 적어놨죠. 거기에 아니한다 그 다음에 부정적발 목적의 감사가 아님 이렇게 참고적으로 적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양괄호 4번. 이거는 감사 고유의 한계하고 이제 관련이 있는 그런 문장이죠. 감사인이 만약에 완벽한 스킬을 가진 감사인이 전수조사를 하면 모든 왜곡 표시가 발견될 수 있겠지만 감사인은 합리적인 시간에 합리적인 비용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안 하고 일반적으로 표본 조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괄호 5번. 요거는 주의하세요. 주의하세요.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 계획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감사인이 진다고 제가 강조를 몇 번 했었죠. 그죠? 자, 그러면 회계감사 수행 시 필요한 특정의 절차가 합리적인 시간 내에 합리적인 비용으로 감사를 수행할 수 없다면 해당 절차는 생략, 필요하다면 불가능해요. 그 어떠한 경우에도. 자, 그 다음에 양괄호 6번은 4번하고 어떻게 관계가 있는 그런 문장입니다. 역시 감사 고유의 한계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 자, 감사인이 적정 의견을 표명한 후에 감사된 재무제표에서 부정이나 오류에 의한 중요한 왜곡 표시가 사후적으로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감사인이 회계감사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음을 반드시 의미하진 않는다. 그죠? 이게 바로 뭡니까? 회계감사 기준을 준수하더라도 그 어떠한 왜곡 표시 위험이 남을 수 있겠다라고 한다는, 이게 절대적인 확신을 주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역시나 그래도 합리적 확신입니다. 100% 정답을 제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된 논평이고, 이거는 이제 맞는 문장이 되겠고, 오른쪽 페이지 상단, 오른쪽 부분 상단, 양괄호 7번, 성선설, 성악설 아무것도 아니다고 했죠. 자, 8번도 역시 감사 고유의 한계하고 관련이 있는 거고, 양괄호 9번. 자, 이건 기억하십시오.
감사인이 감사 대상 회사의 내부 통제 구조가 취약하다면 적정 의견을 표명하지 않아야 된다. 자, 우리는 내부 통제 테스트는 이거는 나중에 이제 관련성을 언급을 할 거고 지금은 우리가 공부를 안 했으니까. 자, 우리는 의견 자체를 재무제표 그 자체에 대해서 하는 거지 앞부분에서 사무 처리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다. 이런 내용을 얘기한 적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경우에도 내부 통제 구조 취약성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가 재무제표 감사를 한다면 재무제표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물음 2번. 자,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ISA를 준수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아닐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감사인이 생각하는 그 확신의 수준이 특정 절차에서 여기 이제 확신이라고 하면 감사인이 생각하는 확신의 수준이 이 정도만큼, 그런데 감사 기준에서 요구하는 그 확신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됐다. 그러면 감사 기준에서 요구하는 그 기준 자체가 감사인이 생각하는 확신의 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보다 비효과적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ISA를 준수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준에서 요구하는 것 이상만 하면 되는 거죠. 이상만. 그 이상 하겠다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회계감사 기준을 살짝 이탈을 해도 되고, 만약에 이탈을 하면 원래 감사 기준을 준수를 해야 되는데 이탈을 하면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합당한 근거하고 그렇게 내린 결론의 근거, 타당성, 그 다음에 결론, 그걸 역시나 감사조서에 문서화해야 됩니다. 그죠? 문서화죠, 이거. 자, 그렇게 되고 물음 3번. 물음 3번은 요것도 다른 클래스에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 답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자, 물음 3번. 이건 교수님들 책에서 강조를 많이 하는데, 자, 일단 전문가적 의구심은 감사 증거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 전문가적인 판단은 이거는 경험과 지식 없이는 적용이 될 수 없는 감사인의 감사 수행을 위한 근본적인 요소라고 했습니다. 자, 그 중에서 물음 3의 문제의 밑에서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감사 증거에 대한 비판적 자세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1번 볼게요. 동그라미 1번. 팩스로 회신된 조회서나 수입면장, 등기부등본 등 감사 대상 회사로부터 입수한 증빙 자료가 사본일 경우 혹시나 위변조되지 않았는지 나중에 원본하고 대사해보는 것, 이거는 정당한 주의 의무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가 있고요. 전문가적 의구심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감사 대상 회사 경영진은 어쩌고 저쩌고 신뢰하지 아니하는 감사 자세, 무조건 의심하면 안 된다 그랬죠. 이건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 자체가. 동그라미 3번. 일반적으로 감사를 위해서 감사 대상 회사가 제출한 회계장부 서류 자료 등의 문서가 위조되었을 수도 있는, 하여튼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2번하고 3번하고 같은 논지로 다 틀린 그런 지문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4번도 마찬가지죠. 경영자를 정직하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감사인의 마음가짐은 이거는 그냥 다우트예요. 프로페셔널 스캡티시즘이 아니고 그냥 다우트입니다. 이것도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5번째. 이건 의구심하고 구분을 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중요성과 감사 위험이 전문가적인 판단에 따른 그러한 요소하고 관련이 있듯이 감사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감사 계획 수립 과정에서 재무제표가 부정, 특수관계자 거래에 의해서 중요하게 왜곡 표시될 가능성이 높아 목표 감사 위험을 달성하기 위해 추가적인 감사 절차의 범위를 확대해서 감사를 수행하려는 마음가짐은 전문가적인 판단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전문가적인 의구심이 아니고. 자, 6번. 자, 요거는 전문가적 의구심을 적용하면 얻게 되는 효익입니다. 이 효익, 가장 대표적인 효익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새로운 거래 등 전기와는 다른 상황이 발생한 것을 간과하거나, 자, 우리가 계속 감사를 기본적으로 전제를 한다 그랬죠. 전기까지는 다 괜찮았었어요. 왜곡 표시도 거의 없었고 내부 통제도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비슷하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하고 단기하고 항상 상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감사인은 전기 감사 결과를 단기까지 확장 해석하면 안 됩니다. 간과하거나 입수된 증거를 과도하게 일반화하려는 일반화의 오류, 이거를 방지하거나 감소시키게끔 하는 거는 일단 내가 감사 증거를 입수하고 그걸 가지고서 판단하겠다
라고 하는 감사 증거에 대한 비판적인 자세하고 이제 일맥상통하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적 의구심하고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 구분을 잘 해주시고 시험 문제가 아직 이쪽에서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후보군입니다. 후보군.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 자, 문제 2번의 물음 1번은 그 여러분들이 책에 나와 있는 건 그 제가 이제 한 페이지를 꽉 채워서 이제 제시를 해드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전 시험 문제에서 그렇게 한 페이지를 요구를 하는 그런 문제가 이제는 출제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물음 1번을 여러분들한테 드린 이유는 제가 제시한 그 모범 답안 있죠. 그죠? 한 대여섯 줄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책에 있는 거를 다 쓰려고 하지 말고 제가 이제 물음 1번의 해답처럼 몇 줄 제시한 거 있죠. 그걸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고 시험 문제에서 요즘에는 맥시멈 길어봐야 6줄, 5줄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여러분들이 답을 쓸 수 있게끔 제가 핵심 내용을 조금 간결하게 이제 축약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자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 주의사항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이제 일단은 뭐가 됐든 암기를 하려면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고 핵심적인 단어를 연상을 한 다음에 연관관계를 지어서 여러분들 쓰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 회계감사 시험은 이제 출제위원을 하시는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는 한글로서 문장으로서 회계감사에 대한 이해를 제시를 하는 그런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키워드만 이렇게 딸랑 나열을 하면 얘가 모르고서 그냥 단어만 암기해 와가지고 그 문제에 적합한 키워드만 나열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체 배점이 만약에 5점짜리 문제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키워드만 들어가 있다. 문장 형식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1점에서 1.5점만 준대요. 안타깝죠. 그죠? 그래서 조금만 더 노력을 기울이면 배점을 다 가져갈 수가 있는데 열심히 공부는 해놓고 키워드만 딱 내려놓고 급한 마음에 빨리 다음 문제를 풉니다. 그러면 급하게 마음먹어서 넘어지는 꼴이 생깁니다. 3.5점이면 당락을 결정하는 그런 배점이에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공부를 열심히 한 수험생이 몇 점에 몰려있냐면 55에서 60점 밑에 몰려있어요. 이렇게 쭉 몰려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3.5점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러면 합격하고 불합격하고 결정을 내리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키워드만 쓰시면 안 됩니다. 문장 형태로. 지금 하시는 것처럼 잘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물음 2번. 요거는 별표를 하세요. 일단 책에도 제가 이제 하이라이트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자, 회계감사 기준에서는 행위 기준에 의한 감사 수행이 고유의 한계를 수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합리적인 확신을 높이는 등 높은 감사 품질을 달성하기 위해서 세 가지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1에서 3에 적합한 거를 제가 제시한 거는 감사 기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책에 나와 있는 그 순서대로 한 거지만 내용을 보고서 해당 회계감사 기준에 적합한 내용을 기술하게끔 요구하는 게 요즘 시험 문제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암기한 사항을 요구하는 문제이긴 한데 만약에 제가 이거 1, 2, 3은 책에 나와 있는 감사 기준에 나와 있는 걸 순서대로 제시해서 그런 거지 2번하고 3번하고 거꾸로 제시했으면 암기한 순서대로 내려놨다간 세 개를 다 기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셋 중에 한 개밖에 못 맞죠.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사례에 적합한 걸 써야 됩니다. 암기한 거 순서 없이 그냥 쭉 나열을 하면 다 땡이에요. 맞죠? 그냥 다 틀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암기사항 첫 번째. 자, 우리 효과적인 감사 계획을 수립을 해야 위험을 적합하게 낮출 수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왜곡 표시 위험이 높은 분야의 감사 노력을 집중해야 된다.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단순하게 암기사항이겠지만 우리가 6장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감사 기술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때 항상 신뢰성 있는 감사 기술을 사용해서 신뢰성 있는 감사 증거를 입수를 해야 되는 그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동그라미 3번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단순하게 암기사항으로 돼 있지만 6장 이후를 학습을 하게 되면 요거까지 내가 공부를 했던 걸 여기에서 정리를 하는구나 라는 걸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1, 2, 3 요거는 지금 당장 일단은 암기를 해두시고 올해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물음 3번. 물음 3번. 자, 우리 상장회사하고 비상장회사하고 파트너를 이제 바꿔줘야 되는 그 기한의 규정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언급을 하는 거는 일정 기간 경과 후 감사 대상 회사하고 떨어뜨려 놓게끔 하는 규정이 있었어요. 그죠? 교체 규정이었죠. 그거는 왜? 걔네들끼리 너무 친할까 봐. 친하게 되면 뭐가 위협이 된다 그랬어요? 유착 기업 때문에 독립성에 위협이 발생한다 그랬죠. 그래서 보고될 확률을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죠? 그럼 이 곱하기 관계에 따라서 품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다만 교체하는 거 다만 일정 기간 경과 후 감사 파트너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적발 가능성과 관련해서 독립성은 떨어지면 보고할 확률을 이제 높여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4년, 5년 감사를 하게 되면 3년 하는 것보다 감사 대상 회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제로 떨어뜨려 놓으면 공부를 더 할 기회를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적발 가능성을 떨어뜨려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를 하는 건 상황 자체가 독립성을 떨어뜨린 상황을 방지를 하기 위한 그런 규정이기 때문에 어쨌든 독립성을 향상시켜서 품질을 향상시키게끔 하는 거지만 상대적으로 양날의 검처럼 일부 어떻게 적격성이 떨어지는 그런 위험 요소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살짝 떨어져요. 살짝. 그래서 이런 상충 관계가 있어요. 이 상충 관계.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우리가 학리 검증 모델에 따라서 시험을 이제 보고 시험 문제도 보통 그렇게 많이 구성이 되기 때문에 자,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발견 확률이라는 단어하고 보고될 확률 요 단어를 같이 언급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해당 내용을 적절하게 기술을 하면 이제 채점을 하시는 분이 이 친구가 제대로 공부를 한 친구구나라는 걸 이제 인지를 하고 득점을 줍니다. 알았죠? 득점을 줍니다. 그래서 발견 확률, 보고 확률 이거는 교수님들 책에서 반드시 이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고 공통적으로 그 다음에 품질하고 같이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단순한 문제이긴 하지만 이제 나올 때가 됐어요. 나올 때가 됐어요. 그 다음에 외관법이 이제 전면 개정돼요. 아직 그 본법만 나왔는데 외관법 전면 개정 안에서도 요것과 이제 맞물리는 새로운 규정이 여러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험 문제 또 다시 리바이벌 될 가능성이 있고 요게 09년 12년인가 이렇게 또 나왔었어요. 다른 해 아주 비슷한 형식으로 나왔고 요번에 또 외관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관련된 규정이 또 있어서 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은 일단 패스하고요. 문제 3번은 패스하지 말죠. 이거는 근데 그 물음 2부터 물음 3번은 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올해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이걸 낸 거는 책에 나와 있는 거를 그대로 암기해서 풀었다간 답이 안 나온다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알았죠? 이게 변형돼서 나올 수 있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 중요한 건 물음 1번. 3번에 물음 1번. 이것도 이제 이론서에는 거의 대부분 비슷하게 4가지 제시합니다. 4가지. 그리고 감사 기준에서도 4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몇 가지를 암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 해답 3페이지에 물음 1번에 이거 ISA에 있는 거를 가지고 온 건데 동그라미 1번하고 2번 정도 있죠. 2가지 정도만 기억을 하세요. 뭐 나머지를 더 기억을 하면 더 좋겠지만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자, 우리가 처음에 이제 재무회계에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요 재무제표와 관련해서 경영진이 주주에게 뭔가를 제시한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그림이 이제 시작이 됐었죠. 그래서 그거와 이제 맞물리는 이제 내용으로 첫 번째 줄 이제 중간 이후부터 투자 의사결정 및 대여 의사결정 등 중요한 의사결정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정보가 중요해졌으므로 정보 위험도 역시 중요해졌다. 그래서 회계감사가 이제 필요한 그러한 이제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정보 비대칭이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원인. 문제는 이렇게 나왔죠. 회계감사의 필요성이 증가하는 원인. 이거하고 똑같이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문제 3번에 물음 1번. 자, 정보 위험과 관련해서 어디에다가 일단은 표시를 하시냐면 정보 비대칭이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원인 이렇게 돼 있죠. 거기에 표시를 하시고 밑줄을 쭉 그시고 정보 위험이 중요하게 취급되는 원인, 그렇죠? 증가하는 원이니까 정보 위험이 중요하게 취급되는 원인. 그게 이제 해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보 위험이 증가하는 원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투자 의사결정하고 그 다음에 대여 의사결정 자체가 중요하지 않으면 회계감사라는 제도 자체가 필요 없을 겁니다. 회계사가 필요가 없겠죠. 그죠? 이런 직업이 있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중요하니까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그 갈수록 경제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지죠. 그에 따라서 회계 기준도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정보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주하고 채권자가 해석할 가능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경영진은 전문적일지라 하더라도 주주 채권자 외부자가 전문가일 가능성이 전문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보가 복잡해지니까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회계감사가 필요해진 겁니다. 자, 그에 따라서 정보가 복잡하기 때문에 정보 위험이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떠한 방식이든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하고 두 번째 거, 요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됐어요. 그 다음에 물음 2번은 계산형이니까 해답을 한번 보시고 논평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물음 4번 해답. 물음 4번. 딱 두 줄 나온 거. 계산을 못했어도 논평 정도는 이제 어느 정도 할 수 있죠. 네. 계산에 파묻혀서 물음사가 뭘 얘기하는지도 모르면 절대 안 되고요. 감사 대상 회사는 감사를 수감함에 따라 무슨 죄인 수감한 시키는 거 뭐 그런 거랑 거의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감사를 수감함에 따라 재무제표에 내재된 정보 위험을 낮출 수 있어. 자, 항상 유해생들도 답을 못하는 게 결론만 쓰려고 자꾸 그래요. 결론만 쓰면 절대 안 됩니다. 감사가 이제 경제 주체들에게 제공하는 효익은 정보 위험을 해소하거나 낮추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그 단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해설 4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줄 정보 위험을 낮출 수 있어. 회계감사가 왜 필요하게? 회계감사가 좋은 게 뭐게? 라고 하면 반드시 정보 위험을 낮출 수 있어. 요 단어로 먼저 시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주 채권자 입장에서 좋은 게 뭐고 경영진 입장에서 좋은 게 뭐고 회사 입장에서 좋은 게 뭔지 그렇게 기술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걸 기술을 안 하면 1점짜리면 0.5점밖에 답이 안 돼요. 알았죠? 자, 일단은 그렇게 되고요.